지나가세요. 네, 통과 나왔어. 네, 지나가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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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차라리 좌밀차 가든지 우밀차 가든지 이게. 저 사진. 예. 우리 우미차 갈 때. 우리 쪽으로 갈게요. 네. 이거 찍어. 네, 찍어요. 우미차로 가요. 지나가세요. 예. 하나, 둘, 셋. 네, 쭉 지나가세요. 예, 쭉 지나가세요. 우미차로 오세요. 여기서 많이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걸어가면서 찍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깨 동무 좀 해.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옆으로 붙어주세요. 통행에 방해 안 되게. 제가 준비는 제가 찍을게요. 음료수는 잠깐 내려놓고 찍어주세요. 음료수 바닥에 내려놓고 찍으시고. 이쪽으로 붙여주세요. 옆으로. 네, 고맙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 이쪽으로 붙여주세요. 통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마시고 여기 감사합니다. 네, 뒤로 나가주세요. 뒤로. 줄 서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셀카 찍으시면 돼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라인은 좀 사진 담아줄게요. 찍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서주세요. 한 줄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은 저쪽으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찍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자, 손 한번. 감사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사인은 좀 잡아줄게요. 네, 사인은 좀 잡아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유세 현장 끝나고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찍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가서 서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르고 가야 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자르고 어르신 미리 카메라 켜주시면은 금방 같이 찍어요. 같이 찍으시면. 네.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쪽 앞쪽으로 이동.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팀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메라 한 번만 찍어요. 아버지 어머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사진 찍으실 거면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찬이도 애기들 일로 오세요. 다 같이 찍으실 건가요? 아니 애기들만. 네. 애기들. 아직 가면 안 돼. 아이고. 안녕. 파이팅 하세요. 카메라 어디세요? 카메라. 카메라. 일로 들어와서 찍으세요. 사진 찍으실 거면 저로 돌아오세요. 여기 앞에 봐, 여기 앞에 카메라. 도망오세요. 뒤에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이쪽 돌아오세요. 이제 들어와 주세요. 카메라 좀 미리 주세요. 카메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생했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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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사인은 좀 끝나고 받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일 해.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지 마세요. 너무 가까우시면 안 됩니다. 이준석 여러분 이준석 후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큰 함성을 주십시오. 더 큰 박수와 함성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준석 후보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함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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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다렸던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송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기고만장해서 오던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최근 TV 토론 2번 한 다음부터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모두 알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45년 만의 계엄으로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절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2번의 TV 토론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45년 만에 계엄을 한 세력도 안 되지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이재명 후보 돈을 펑펑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빚내서 돈 쓰다 보면은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었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IMF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IMF의 기억은 저에게 선명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같이 PC방 가자, 같이 놀러가자 해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놀러가지 못했던 친구들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에 있어서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절대 우리가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줘서 돌리다가 취소해도 경제의 온기가 돌아서 들어온 돈은 없지만 활력이 돈다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괴짜 경제학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괴짜 경제학으로 국민들께 경제에 대한 허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내란 세력을 넘어선다는 미명하에 환란 세력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스트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 이후에 얼마나 무책임하고 속수무책으로 민주당에게 밀려왔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자마자 저 이준석 혈혈단신으로 TV토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여러 거짓말들을 속속 짚어내면서 이번 선거에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못합니다. 개혁신당이 저 무자비한 포퓰리스트를 막아내야 된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준석! 우리가 여기 있는 서울 시민들이라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이 서울이란 곳에 진입한 뒤로 각자 서울의 변두리로 흩어졌습니다. 마들평야라 불리면서 쓰레기장이었던 상계동에 저희 가족은 자리 잡았습니다. 뽕밭이었던 이곳 잠실에도 어느 가족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물만 오면 침수되던 목동에도 누가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귀퉁이마다 자리한 가족들에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공유하는 꿈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조금씩 덜 입고 외식 덜 가고 덜 먹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물려보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외식 한번 갈 때도 바들바들 떨었지만은 저에 대한 교육에는 많은 것을 투입했습니다. 아끼지 않고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 그 아들이 나중에 공부하니까 국비장학생도 되어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정치한다고 했더니 백없이도 당대표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것은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어느 주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가족이 있었다면은 감히 꿈꾸지도 못했을 그런 누군가가 용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키고 싶어서 정치를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준석 씨는 왜 정치하느냐 그런다면은 어릴 때 상계동에서 신혼부부가 꿈꾸면서 저를 키워왔던 그 정신이 저희 대에도 저희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그것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정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꿈을 꾸십니까? 이준석! 제가 몇 년 전에 조국 사태 때 가장 분노했던 것은 결국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어도 좋다. 가재 붕어 개구리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도 어떤 공부한 학생도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내 자녀에게는, 손자 손녀에게는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그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문화가 계승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누군가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그게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석! 우리가 지난 2명의 대통령을 법조인 출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분의 대통령 정말 안타깝게도 집권한 이후에 상대방을 감옥 보내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후에 70%, 80%에 달하는 그 높은 대국민 지지도를 가지고서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고민하기보다 윤석열, 한동훈 검사라는 두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로 적폐청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국민통합의 길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면 오늘의 이런 대한민국의 분열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는 집권한 뒤에 야당과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고 또 총선진 뒤에도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그러다가 극한 대립 속에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계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은 협치가 강제된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혁신당은 의석 2석의 여당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의석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통령이 되어서 당들을 설득해가면서 개혁과제를 진척시켰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 화끈한 프랑스 국민들을 통솔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개혁을 추진했더니 그 다음 총선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화끈하게 마크롱 대통령의 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했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싹 바꿀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정치를 싹 바꾸자. 우리가 매번 술 한잔 하면 아니면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판 싹 갈아엎자. 드디어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투표 한 번으로 정치권을
싹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투표하시겠습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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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대한민국 가진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첫 번째, 교육에 무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나는 무식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민족성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은 믿기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에 과학기술 패권 경쟁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중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준석! 이준석! 저는 이공계 출신임에 더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국비 장학생입니다. 제 잘난 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10수년 동안 저에게 국민들이 세금으로 길러주신 그 능력을 아직 온전히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릅니다. 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되면은 옆에 통역이 붙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상회담을 간다면 통역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문화를 잘 알고 자유롭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통령은 그보다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출장 가면은 저는 미국의 TV 방송에도 출연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선양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이준석! 미국의 CNN, CNBC, 팍스뉴스 이런 채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와서 유창한 영어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세일즈를 하는 세상,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이준석! 이준석! 저 더 이상 대한민국 시사 채널에 나가서 누가 잘못됐고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세계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은 한 표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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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저와 동문수학했던 제 동기 동창들이 컴퓨터를 전공한 친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IT 기업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외국 기업들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어떻게 하면은 기술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대통령, 이공계 출신, 영어 할 줄 아는 하버드 출신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적어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저와 친했던 친구들 경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부했을 때 저와 동문수학했던 친구들 뉴욕에서 지금 펀드 매니저로 뱅커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에 투자하라 바이 코리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무기, 바로 여러분의 한 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가진 4표입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가진 10표, 20표입니다. 이것을 모아주시면은 이준석이 이깁니다. 이준석 제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서 동탄에서 당선되었을 때 우리 동탄 주민들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똑바르게 정치하시면 계속 도와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역주의가 없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편견이 없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준석 저라고 지금까지 20대부터 정치해오면서 무수히 많은 그 선배라고 하는 분들이 했던 조언들 안 들으면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조언 항상 비슷했습니다. 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다려. 그럼 우리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우리 가는 길만 따라오면 돼. 저는 팔로워가 되길 거부하겠습니다. 리더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전 세계의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40대에 이미 대한민국을 전국을 이끌었던 각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며칠 전에 제가 리시 수낙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분 40대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존 F 케네디 43살이 됐습니다. 안 그랬냐? 버락 오바마 46살에 대통령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그리고 토니 블레어 모두 40대에 총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 40살이 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편견을 깨고 우리도 젊은 지도자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준석 나이 갖고 뭐라 하면 안 되지만은 저한테 나이 갖고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단일화니 뭐니 얘기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어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대안으로 나온 것이 74세 김문수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서 던지는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 정치를
젊게 바꾸는 한 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도 실력만 있으면, 너희도 능력만 있으면은 나이 때문에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젊어져서 도약할 것임을 보여주는 한 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절에 선배들께서 젊은 시절에 꿨던 꿈을, 민주화의 선배들께서 젊은 시절에 꿨던 꿈을 지금의 젊은 세대도 꿀 수 있도록 응원하고 밀어주는 길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40입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인 44세에 가까워집니다. 이 정도면 제가 오히려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허리에 놓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허리이기 때문에 제 위로 있는 사람들과 제 아래로 있는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는, 조화롭게 이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이준석! 최근에 국민연금 야합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연금 야합을 통해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취지 아래 젊은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부터 더 받는 연금 모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을 했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정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윗세대가 조금 덜 입고 덜 먹어도 아랫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연금을 내왔던 기간과 낼 기간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가 국민연금의 부담을 더 지고 저보다 젊은 세대가 덜 지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이것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우리 선배님 세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한 저 이준석이 답습해서 본받고 싶은 문화입니다. 저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지 부채를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준석! 최근에 챗GPT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 가끔 정말 평범한 우리의 네티즌들이 정책적인 내용을 만화로 그려내곤 합니다. 딱 2컷짜리 만화로 지금 선거 상황을 표현한 만화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탕 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돈 준다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준석! 왜냐하면 그 사탕, 그 돈 어차피 이재명 돈 아닙니다. 그 돈 여러분의 혈세이고 여러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할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않게 하려면은 돈 준다고 펴주는 그런 문화가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저는 포퓰리즘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100조를 쓰겠다고 하면서 어디 쓸지도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곳간을 탐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조 원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4인 가족당 8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돈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꿈 펼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돈을 AI 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어디 달랑달랑 기획서 한 장 들고 온 누군가 이권 사업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퓰리즘과 맞서고 우리의 조국, 제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양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대 간의 결합이 되는 그런 세상, 제가 꿈꾸는 그 세상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표로 저 이준석을 당선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내용에 공감하신다면은 오늘 주변에 10분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10분에게 이것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왜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대한민국의 가치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준석을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날 이 유세차에 서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와 함성을 우리 이준석 후보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준석.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셔 주십시오. 저희가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포토타임을 갖겠는데요. 앞쪽으로 밀려오시면 위험합니다. 뒤쪽 롯데타워 쪽으로 줄을 좀 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 이준석 후보가 서 있는 지점이 중심 지점이고요. 저희가 사진 촬영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줄을 조금은 정리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세 일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준석 후보 여러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이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참 흔하지 않습니다. 국민 속으로, 국민 곁으로 방탄의 벽이 아니라 국가의 격을 국민과 함께 높이는 시간, 이준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을 기점으로 뒤쪽으로 얇게 줄을 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뒤쪽에 길이 있어서 지금 통행로를 막으시면 안 되니까 좀 배려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많은 분이 계셔서 뒤에 통행을 방해하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통행로를 좀 확보해 주시고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그런 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셀카 모드로 바꿔주세요. 이준석 후보의 카메라가 손이 여러분의 카메라를 직접 들고 셀카를 찍겠습니다. 타이머 설정 해제해 주십시오. 타이머 설정 해제하시고 이준석 후보에게 카메라 주시면 직접 셀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으로 조금 더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줄을 좀 얇게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밤새 찍는 한이 있어도 여기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직접 이준석 후보의 손으로 여러분의 카메라를 쥐고 셀카 촬영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손동작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카메라에 여러분의 귀한 모습과 이준석 후보의 당당한 얼굴을 함께 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실수록 이준석 후보에게 카메라 넘겨주실 때 셀카 모드로 바꿔주세요. 직접